미군 철수 압박 독일이 첫째 다음은 한국 대북 관계가 다시 험악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 군사동맹도 군사비 갈등으로 잡음이 계속된다. 군비 감축을 위해 해외 주둔군을 철수시키고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을 첫 타깃으로 삼았다. 또 다음 타깃으로 한국을 지목했다. 11일 외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라는 보도 와중에 주동 미군 감축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트럼프 대통령 측근으로부터 나왔다. 이와 함께 주한 미군 감축 등도 계획돼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리처드 그린엘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독일 일간 빌드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납세자들이 다른 나라 안보를 위해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린엘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트럼프 직제선 캠프 합류를 위해 이달 초 사임했다. 그는 앞서 진행한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9월까지 주동 미군 9,500명을 줄이도록 국방부에 명령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 보도와 관련해 백악관과 국방부 등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독일 정부는 지난 10일 트럼프 행정부가 주독 미군 감축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왔다며 아직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린엘 전 대사는 이번 인터뷰에서 독일에 이어 한국을 포함해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일본에서도 미군 감축 계획이 있다고 언급했다. 방위비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의 양보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소식은 또 다른 압박으로 들린다. 최근 북한이 대북전단을 이유로 한국과 통신을 끄는 데 이어 미국에 대해서도 대북 제재를 풀지 않는 데 대한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어 미국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관심이다. 한미동맹 vs 북중동맹 어느 쪽이 더 강한가? 외교 안보 당국자 A씨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두고 무례하다고 했다. 한국 정부의 어깃장을 놓는 발언을 연거푸 내놓아서다. 해리스 대사의 어머니가 일본인이라는 점을 입에 담는 이도 있다. 6월 7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화웨이 통신 장비 사용이 한미 군사 안보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말한 데 대해 해리스 대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나는 그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해리스 대사는 문재인 정부가 북미 협상과 관련해 내놓은 구신어프지를 두고 뭔지 모르겠다고 노골적으로 거부감을 나타낸 적도 있다. 그것이 제재 완화를 지칭한다면 대답은 노라고 했다. 공개석상에서 미국 대사가 한국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이례적 일이다. 모든 사람의 친구는 아무의 친구도 아니다. 미국은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하라고 한국을 압박한다.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면 군사, 안보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반면 중국은 미국에 협조하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빡지른다. 한국 정부는 중간에서 왕좌왕하는 모습이다. 미중 무역 전쟁을 통상 마찰이 아니라 중국을 주저앉히려는 워싱턴의 세계 전략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로널드 레이건이 1980년대 소련을 압박한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가 중국을 내리누른다는 것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중국의 외연 확장 및 이양 진출을 견제하는 게 골자다. 중국의 1대1로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남중국해 중국 포위 구도에 동참하라는 요구다. 중국은 1대1로에 한국이 참여하기를 바란다. 중국 정부는 3월 인학년 총리와 리커창 중국 총리 회담 때 이 총리가 리 총리에게 한국은 1대1로 공동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으나 한국 정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미중 갈등이 통상 마찰을 넘어 전방위로 확산되면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는 개별 사안이 아니라 제로섬으로 엮인다. 문재인 정부는 외교에서 균형을 중시하나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가 화웨이 사태의 경우처럼 제로섬 게임으로 구조화하면 한미 동맹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자는 견해는 탁상 공론이 될 수밖에 없다. 외교가에는
모든 사람의 친구는 아무의 친구도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중의 핵심 이익이 걸린 남중국해 문제를 두고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 미국이 강력히 원하는 한미일 안보 공조는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라는 언사로 정리했다. 사드 포대의 정식 배치도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미루고 있다. 4월 26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한국은 왜 한미일 공조에 소극적이냐고 물었다고 한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베트남의 중국 포위.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 29개국 및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6개국과 군사동맹을 맺은 반면 중국은 파키스탄과 동맹에 준하는 군사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동맹은 북한이 유일하다. 한반도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과 조중우호 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이 병립하는 정전 상태다. 기본적으로 한미동맹과 북중동맹이 부딪히는 구조인 것이다. 한미동맹의 뒷배에는 미일 동맹이 있다. 그렇다면 한미동맹과 북중동맹은 어느 쪽이 더 강하고 공고한가? 군사력부터 보자. 중국군 연구 권위자인 김태호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는 중국의 군사력은 지역 패권을 목표로 했다고 보기에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봤다. 중국 군사력은 미국이 아니라 프랑스 같은 나라와 비교해야 한다. 중국은 2035년은 돼야 미국과의 비교가 아닌 주변국 차원에서 패권을 추구하는 군사력을 확보할 것이다. 중국 군사력이 미국의 군사 패권에 도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얘기다. 남중국해는 중국의 에너지 수입 통로다. 유사시 남중국해가 막히면 막대한 타격을 입는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과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까닭이다. 중국은 35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남중국해 90%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한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바다였다는 게 명분이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일본, 인도, 호주와 함께 중국을 포위한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연합에 베트남도 참여할 공산이 크다. 친미반중 국가로 변모한 베트남은 중국과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중국이 강군몽을 이뤄내더라도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베트남을 동시에 대적하기는 어렵다. 한미동맹과 북중동맹은 어느 쪽이 더 공고할까? 이용준 전 외교부 차관보는 한국이 미국과 공유하는 가치를 거부하고 중국으로 향하면 미국은 일본으로 방어선을 옮긴 후 미련 없이 떠날 것이라고 했다. 비단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여러 해 동안 미국 조야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빠졌다. 미국은 한국을 한미 양자 관계가 아니라 미중 관계의 시각에서 들여다본다. 헨리 키신저를 비롯한 다수 학자가 한국은 통일이 되거나 중국이 패권을 잡는 시대가 오면 중국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예측을 해왔는데 최근 수년간 통일이 되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넘어갔다는 시각이 미국 정부와 의회, 학계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2017년 11월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기 전 미국에서 중국과의 빅딜론이 부각했다.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가 논의를 제기했고 헨리 키신저 전 국무부 장관과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 겸 선임 고문이 힘을 보탰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의 대가로 주한 미군 철수를 검토하자는 게 미중 빅딜론의 요지다. 배넌이 백악관을 떠나면서 빅딜론은 유야무야됐다. 모든 힘을 다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 1953년 10월 체결된 한미 상호보호 조약 제3조를 보자. 제3조 각 당사국은 다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헌법상의 수석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이렇듯 한미 상호보호 조약은 전쟁 발발 시 자동 개입 조항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참전은 워싱턴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의 진단은 다음과 같다.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미국에서 69만 명의 병력과 167개 함정이 온다는 게 소설이 돼가고 있다. 북한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없어져야 통일을 하든 주도를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안다. 이 대목에서 북한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100% 일치한다. 한국의 선택은 셋이다. 해양 세력에 붙거나
대륙 세력에 붙거나 아니면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다. 역사가 답을 해준다. 양쪽을 다 충족하려고 하면 어느 쪽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 중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동맹이 될 수 있을까?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 인도 태평양 전략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북한과 중국이 1961년 체결한 조중우호 협력 상호원조 조약 제2조를 보자. 제2조 체약 쌍방 중 어느 이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실약 일방이 어떠한 한 개 국가 또는 수개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체약 상대국은 모든 힘을 다해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모든 힘을 다해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대목이 북중동맹의 핵심 조항이다. 이렇듯 북중동맹 조약에는 전쟁 발발 시자동 개입 조항이 있다. 중국의 한국은 이익을 논하는 외교 대상이라면 북한은 공산혁명과 항미원조 전쟁 때 피를 나눈 혈맹이자 동지다. 중국은 북한과 갈등이 생기면 냉각기를 가지면서도 핵심 이익이 문제가 되면 그때마다 북한을 끌어안았다. 2018년 4차례 열린 북중 정상회담이 대표적 사례다. 광대뼈 잇몸 같은 관계. 천안함 폭침 사건 때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성명에서 북한을 가해자로 명기하는 데 반대한 것과 연평도 피격 사건 때 안보리 상정을 반대한 것은 북중동맹 조약 제3조를 준수한 것이다. 제3조 체약 쌍방은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않으며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집단과 어떠한 행동 또는 조치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2006년 시작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2017년 상반기까지 북한에 실제적 압박을 주지 못한 것도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안보리에서 강한 제재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오랫동안 주재한 외교부 관료는 중국과 한반도는 광대뼈 잇몸과 같은 보고상의 관계라면서 미국은 전략적 판단에 따라 한반도를 떠날 수 있어도 중국은 한반도를 버리지 못한다고 했다. 중국의 한반도는 이르다. 한반도 서해안에 미사일을 배치하면 북해 함대와 동해 함대를 묶어둘 수 있으며 중국 수도권과 경제 중심지 장강 델타를 타격할 수 있다. 반대로 중국이 진해, 거문도, 제주도를 얻으면 대한해협을 통제하면서 서해 입구를 틀어막을 수 있다. 중국의 일관된 목표는 한반도 전체를 영향력